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김영춘TV 세상 읽기 10월 20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추워졌죠? 서울은 더 추운데 부산은 오늘 최저 기온이 7도, 제가 사는 연지동은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낮에는 18도까지 올라갑니다. 역시 남쪽 도시다운 따뜻한 한낮입니다. 이제 추운 날씨가 시작되었으니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세상도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험한 정치의 계절이 도래했기 때문에 대선 앞두고 험한 말들이 또 가짜 뉴스들이 많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한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5.18 빼고는 잘한 정치다, 정치를 잘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심지어는 호남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더 현지 반발까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 광주 학살 이외에 다른 정치는 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우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신 잘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제일 큰 근거는 전문가들한테 각 분야를 맡겨서 일을 잘 처리했다, 주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전문가들에 맡겨서 각 분야가 일이 얼마나 잘 됐을까요? 예를 들면은 삼청교육대나 이런 걸 통해서 인권 탄압을 무지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전문가한테 맡겨서 잘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 시절에는 대학교에 아예 경찰이 상주해서 정치 탄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강의실 안에까지 사법 경찰들이 진을 치고 앉아서 학생들을 감시하고 교수들의 발언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한마디라도 이상한 소리를 크게 하면은 강의실 안에서 그 학생을 체포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야만의 시대가 바로 전두환 시대였습니다. 그런 학원 사찰, 민주화 탄압, 이것도 전문가한테 맡겨서 잘했습니까? 정치는 국회 잘 아는 당신들이 해라고 정치는 또 정치인들이 맡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시절의 정치가 과연 정치인들한테 맡겨져서 자율적으로 한 정치인가요? 당시에 안기부가 기획하고 만든 야당들, 여당 국회의원 공천까지 직접 그렇게 다 관장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안기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정치가 전두환 시절의 정치였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 전문가한테 맡겨서 잘한 정치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뭔가를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꾸로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두환 시대의 정치를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이런 험한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욱이 전두환 씨에 대한 칭찬 앞부분에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패가 만연하고 권력으로 돈벌이 하면은 다 소용없고 한 방에 훅 간다. 나라가 똑바로 되려면 조직적인 부패 세력을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직적인 부패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장본인이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군부 정치 세력들이야말로 조직적인 부패 세력의 표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한테 정치 자금을 수백억 원씩 각자 뜯어서 수천억 원 이상의 정치 자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총선 대선 치르고 나중에는 퇴임 이후에까지도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부패 세력의 장본인인 전두환 세력을 칭찬하면서 잘한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후보가 바로 윤석열 후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가짜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했던 이야기도 가짜 뉴스성 아닌가요? 윤석열 후보가 했던 전두환 칭찬이 저는 가짜 뉴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표본 사례가 바로 김용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했던 가짜 증거사진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피면서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 이런 증거사진으로 제시한 그 현금 다발 사진이 가짜 사진이었다라는 게 바로 드러나면서 김용판 의원이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적행위자다, 이런 비난까지 들었죠. 국정감사장이 이렇게 가짜뉴스의 산실이 되는 게 바로 목전의 현실입니다. 김용판 의원 경찰 출신이신데 몇 시간만 조사해보면 금방 확인될 가짜 사진을 어떻게 국민들 앞에 생중계가 되고 있는 그런 국정감사장에서 이게 증거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가짜 뉴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나 카카오톡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은 가짜 뉴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문재인이는 빨갱이다, 이런 거는 유튜브나 카톡에서는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잡아갖고 고발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엄청난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닙니다. 1인 이야기도 새삼 스러운 이야기도 아니죠.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 보고도 빨갱이라 그랬고요. 노무현 대통령 보고도 빨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민주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3사람 나왔는데 이 3사람의 대통령 보고 다 빨갱이다, 빨갱이다, 뭐 이북의 나라 팔아먹을 놈들이다, 이렇게 비난해 왔습니다. 대통령 3사람이 빨갱이고 이북하고 내통하고 있는 그런 첩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쯤은 대한민국은 이미 이북에 넘어간 적화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계속 이렇게 멀쩡하게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가짜뉴스의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뉴스 지금도 많이 보고 듣고 계시죠? 이런 것들은 법으로 고발하고 처벌하고 이래서 뿌리 뽑을 수 없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상식의 힘으로 여론시장 안에서 징벌당하고 그런 이야기 퍼뜨리는 사람들이 여론시장 안에서 몰매를 맞고 그런 자정기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걸 다 정부가 수사기관이 밝혀서 처벌을 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백만 명이 처벌을 당할 텐데요. 그래서 그런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깨어있는 양식으로 자정시켜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선 후보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 조사 이럴 때 유독 튀는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다른 여론조사들과는 무려 10%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재작년에 MBC에서 이걸 취재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추적 취재를 했었는데 이런 조사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와는 너무나 튀는 국민의힘이나 그쪽 후보들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것이 국민의힘 쪽의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극우적이거나 보수적인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이런 경로를 밟는데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처음 여론조사를 시작할 때 지지도나 이런 걸 묻기 이전에 현재의 정부 여당에 불리한 그런 현안 문제를 갖고서 몇 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응답자들 중에서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성향 혹은 민주당 지지 성향의 사람들은 그 몇 가지 질문을 들으면서 이거는 좀 이상한 여론조사다 하고서는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조사 대상자들은 주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보수적인 성향의 응답자만 남아서 조사를 하게 되니까 다른 객관적인 여론조사와는 편차가 크게 나는 그런 확 튀어버리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근데 이런 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수적인 언론들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론을 그쪽 방향으로 물꼬를 트는 그런 소재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런 여론조사 공정과 보수 언론 매체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 삼위일체의 여론 조성 합작 사업들도 일종의 가짜뉴스성 그런 여론 조작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가짜뉴스에 대한 김영춘의 세상 읽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좀 시절도 하수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불면증을 치료하는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그 불면증 치료의 시리즈 1만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요즘은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저도 20대 때나 30대 때는 불면증에 시달려 본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에 제가 스스로 자가 치료를 했던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화이트아웃 시키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불면증 생기는 이유가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죠. 낮에 시달렸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그게 자기 전까지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지배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괴롭히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아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를 비우는 작업을 최소한 30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우선 봅니다. 책을 보는데 책 중에서도 너무 재밌는 책보다는 뭐 철학책이라든지 딱딱한 책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책을 보다 보면은 저절로 잠이 오죠. 그럴 때 머릿속에서 낮에 내 머리를 지배하고 괴롭혔던 그런 생각으로부터 머리를 좀 비워내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를 조금 화이트아웃 시키면은 잠자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드리고 다음에 추가로 두 번째, 세 번째 소개를 좀 더 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환절기, 감기 조심, 독감 조심하시고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